즉 빈티지 와인의 반대 의미로 논 빈티지 와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정점을 향해서 가는 올드 와인은 디캔팅을 하는 게 맞지만 코르크 자체에 탄성이 없이 이 병 모양으로 변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스 오픈으로 적절히 오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와인강입니다. 와인 상식편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와인강 손님들 중에 의외로 빈티지 뜻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빈티지 뜻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조학에서 빈티지의 뜻은 포도가 수확된 생산해를 일컫지만 일상생활에서 빈티지의 뜻은 조금 다르게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래되고 클래식한 차를 보면 우리 빈티지 카라고 하잖아요. 또 패션에서 오래 입어서 이렇게 색이 바래고 중고로 된 오래된 옷을 빈티지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상생활의 빈티지 뜻이 이 와인으로 옮겨오면서 올드 와인이나 에이지드 와인을 빈티지 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원래 빈티지의 뜻은 포도를 생산해서 와인을 양조한 해를 일컫거든요. 그래서 빈티지의 뜻은 한 해에 생산된 포도로만 만든 와인을 말하거든요. 저가 와인의 경우 여러 해 원액 중에서 남은 와인을 블렌딩해서 저가 대량 생산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고급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 등 여러 해의 좋은 원액을 블렌딩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원액이 블렌딩돼서 만들어진 와인은 NV, 즉 빈티지 와인의 반대 의미로 논 빈티지 와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와인의 경우 슈타츠바인크 프라이부르크 국립와인연구소 소속 와이너리로서 2004, 2005, 2006년에 최고 원액만을 블렌딩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와인으로 제가 수입한 와인이지만 빈티지는 논 빈티지입니다. 이렇게 개개급의 최고 원액만을 블렌딩해서 만들었지만 논 빈티지잖아요. 하지만 이 와인이 저가 와인은 아니죠. 그래서 논 빈티지라고 해서 무조건 저가 와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올드 와인, 에이지드 와인, 아주 오래된 와인이라는 뜻의 빈티지 와인이라고 부르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와인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와인이 올드 와인, 빈티지 와인으로 마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량 생산으로 만든 저가형 와인이나 보졸레 누보처럼 생산 목적 자체가 햇와인으로 만든 와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숙성 가능한 기간이 짧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숙성 가능한 와인은 이 절제 수확을 통해서 농축미를 더한 양조된 와인에서 가능하게 되거든요. 법적인 정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통상 20년 정도 이상 된 와인을 올드 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2차 와인 붐이 일어나면서 급격한 발전을 한 시장이니 과거에는 올드 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와인이 거의 없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올드 와인이 시장에 왕왕 보입니다. 과거에는 7, 8년 된 와인을 빈티지 와인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셨거든요. 화이트 와인은 4, 5년 지나면 상해서 못 먹는다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강의를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자, 이 와인들이 제가 베스트 임포터로 뽑혔던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각각 골드, 그란 골드 받았던 와인들입니다. 14년 전, 27년 전에 갓 만들어졌을 때 받은 메달이 아니라 불과 작년 2024년에 이 숙성된 풍미로 대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상을 받았던 와인들입니다. 이 닥터 파울리 베르크바일러의 리슬링 트로켄 2011년 빈티지의 경우 크발리테츠 와인인데도 14년이 지난 숙성된 풍미로 그란 골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포텐셜이 있거든요. 또 이 슈타츠바인크 프라이부르크의 이 리슬링 아우슬레제 1997년 빈티지의 경우 그란 골드를 받았고, 이 케르너 아우슬레제 97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와인들은 꿀물에 노블한 단맛이 어우러지며 아우슬레제급의 원액이 27년간 숙성돼서 나타나는 숙성된 풍미와 이 캐러멜라이징된 풍미는 입안에서 정말 마우스 가즘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물론 모든 와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정도의 급이 되는 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와인 강의하시는 분들 작은 국내 시장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거 압니다. 모르면 와서 물어보고 시험하고 경험하고 배우세요. 헛소리하고 다니시지 마시고요. 이 와인은 양조 과정에서 숙성이 되지만 병입 후에도 병 속에서 계속 숙성이 되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와인의 풍미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화이트 와인의 경우는 컬러가 점점 진해지고 레드 와인의 경우는 컬러가 점점 옅어지며 이 시간의 흐름이 계속됨에 따라서 갈 변화가 시작돼서 후에 둔탁한 갈색이 나타나며 그 생명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향에서는 공통적으로 숙성된 볏짚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레드 와인의 탄닌은 입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동글동글하게 변화하며 라운드해지거든요.
화이트 와인의 산미도 굉장히 온화해지면서 숙성된 풍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오래된 와인들을 따르다 보면은 병 바닥 쪽에 주석산염이라고 불리는 침전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용하기 전에 이 디켄터라고 불리는 용기에 와인과 침전물을 분리해주면 디켄팅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와인은 이 디켄팅이 필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다른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 미각 변화 그래프에서 이 정점을 향해서 가는 올드 와인은 디켄팅을 하는 게 맞지만 이 정점을 지나서 꺾여가는 와인은 디켄팅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픈하고 잔에서 변화하는 풍미를 즐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오래된 와인은 오픈하고 산소하고 접촉하면서 풍미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와인이라고 무조건 디켄팅을 해야 된다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와인은 당연히 코르크도 그만큼 오래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르크 나무로 만든 이 코르크는 수명이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코르크도 수축이 되거든요. 오래된 와인을 오픈하면 코르크 자체에 탄성이 없이 이 병 모양으로 변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수축이 되면 공기가 통하면서 와인이 산화가 진행되겠죠. 우리가 와인을 보관할 때 뉘어서 보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코르크가 수축하면서 생기는 그 틈을 이 내부 와인이 스며 나오면서 그 자리를 메꿔주게 되거든요. 코르크의 옆면을 보면 내부로부터 와인이 올라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 손님 중에 모 특급 호텔에 저희 와인을 사가지고 가셔서 이 콜키지로 그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려고 하셨는데 소믈리에가 코르크 오픈을 제대로 못하고 이 코르크를 부러뜨렸거든요. 그래도 뭐 억지로 오픈을 했겠죠. 그러고는 이건 끓어 넘치는 와인이라고 우리 고객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듣고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환불을 우기는 고객도 계셨거든요. 어디서 얕은 지식으로 설레발치는 소믈리에한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정노동하기 싫어서 그냥 환불해드리고 저도 그날 이렇게 맛난 와인을 마셨던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5년이나 30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장기 숙성을 위한 와인을 위해서 와이너리에서는 리코르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와인들은 리코르크가 안 되겠죠. 그럼 아주 조심스럽게 오픈을 해야 합니다. 이 병목을 불에 달궈서 이 병목 자체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열이 와인에 전달되니까 이 쇼잉에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소믈리에 나이프로 조심스럽게 오픈하거나 아쏘 오픈으로 적절히 오픈하시면 됩니다. 아쏘 오픈으로 오픈하는 영상은 여기 남당항 세조개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예 아쏘를 가지고 왔어요. 아쏘라고 하면은 이제 올드 빈티지 오픈할 때 주로 쓰이는데 한쪽을 이렇게 살살살살 끓이면서 밀어 넣어요, 안으로.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빈티지 와인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올드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잘 숙성된 올드 와인으로 슬기로운 와인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